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제 시장이 참 굉장히 난폭하게 좀 많이 밀렸죠. 뭐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좀 어제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주었었는데요. 오늘 그래도 그런대로 어제 하락의 중심부까지는 반등을 해주면서 일정 부분 전일의 낙폭을 축소해주면서 시장이 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주요 이평선이 꺾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올 때 그 힘이 얼마나 셀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박스권을 돌파하기에는 뭔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종목 장세가 더 치열하게 흘러가고 있고, 시장의 이 트렌드에 부합하는 쪽 위주에서만 강한 수급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상기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최근 밸류업 이슈가 있었잖아요.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정부의 발표가 있은 직후에 대량의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코스피 종목군들이 우수수 좀 밀려 내려왔었는데, 사실 이번 정부 발표에서 이 당근도 약하고 책찍도 없는 상태에서 발표가 되었었는데, 그 두 가지 부족했던 점을 이복형 금감원장이 이제 오후에요. 오후 12시 좀 넘어서였던 것 같은데, 12시 좀 넘어서 이제 간담회에서 그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자격 미달이 되는 상장사는 퇴출까지 시켜버리겠다. 그리고 제대로 된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까지 조금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내심 자기의 의견을 좀 시장에 어필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두 가지 요인들이 최근에 밸류업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수급적으로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었는데, 오히려 이런 내용이 시장에 발표되니까 엄청난 수급으로 외국인들이 화답을 하면서 최근에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 낙폭을 축소했었고, 또 세론으로 빠지긴 하였으나 그 하락의 폭이 얕았던 종목군들은 아예 신고가를 달성을 해버리는 종목군들도 코스피에 두루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은 코스피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실 좀 더 지수가 밀려주고 그로 인한 ETF를 고려를 하고 있는데 좀 내려오지 않아서 약간 개인적으로는 답답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추가를 하고 비중을 늘려서 ETF 쪽으로 좀 가고 싶었는데 그런지는 좀 못했던 것 같네요. 저지간 뭐 시장 반등해 준 거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따가 뭐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겠지만은 지수가 이제 확실하게 이 박스권을 돌파한 상태로 가기에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일은 또 2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고 또 3일절 연휴가 있죠. 3일 연휴가 있다 보니까 내일은 무리하지 마시고 뭐 시장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음 주에 이제 월요일 날인가 미국의 PC 물가 지표가 다음 주에 공개가 되는데요. 그로 인한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왜냐면 미국 시장 자체도 최근에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국내와 다르게 미국은 하락 다이버전스가 이미 발생된 상태에서 옆으로 눕고 있기 때문에 언제 조금 하락이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시장 돌다리도 두드리고 간다라는 마음으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기에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반도체는 본격적인 수율 경쟁에 들어갔고 2차 전지, 전액, 다음에 리튬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어제 이제 뭐 종목 하나를 가지고 넘어갔다라는 종목이 이제 미래나노텍이었고요. 시간에서 마이너스권부터 해가지고 그냥 가장 높은 구간 제외하고는 계속 사들여 가면서 좀 어제 시간에 배팅을 좀 했던 종목인데, 리튬 쪽이 최근 몇 일 동안 굉장히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2차 전지 쪽은 워낙에 한 섹터에서 대장으로 자리 잡아버리면
속된 말로 미친 듯이 올라가 버리는 성질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쪽 안에서 대장주에 대한 옥을 잘 고려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세게 움직였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지금 이렇게 올라갈 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서도 강한 건 강한 거니까 잘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약바이오는 현재로서는 제 눈에는 알테오젠만 보입니다. 나머지는 사실 비중을 좀 줄여서 좀 밀리면은 좀 잡아봐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냥 알테오젠만 보여요. 솔직히 알테오젠만 보이고 떨어지면 잡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남의 눈에는 이게 재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비싸 보이지만 제 눈에는 그래도 최소한 20만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장중에 많이 눌렸을 때 뭐 빠졌을 때 기회로 생각하고 보시면서 뭐 단타든 눌림이든 돌파든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싸게 잡고 싶지만은 잘 못 잡고, 조금만 더 눌려주기만 기다리는데 쉽지 않고, 그거는 시장 트레이더라면 매한가지입니다. 근데 최고의 종목에서 시장을 바라보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요즘은 요 며칠은 계속 알테오젠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요 어렵지만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해볼만 하다. 절제와 또 내가 타이밍을 놓쳤을 때 참는 그런 인내, 그리고 돌파했을 때 과감하게 이놈이 맞다라고 했을 때는 공격적으로 치를 수 있는 이 경험치를 쌓아가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 선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에 있는 모두한 매매 기법은요 사실은 주도주 대장주에게는 전부 다 먹혀들어요. 말 그대로 진짜로 전부 다 먹혀듭니다. 예를 들면 뭐 3일선 기법이라든지 5일선 이탈 매매라든지 뭐 대형주 11선 매매라든지 피보나치 매매 뭐 0.282 386 뭐 이런 거 매매라든지 4등분선 매매라든지 뭐 등등등등등 수많은 매매 기법들이 존재할 겁니다. 근데 웬만하면은 주도주는 그런 게 다 맞아떨어져요. 근데 종목 선정이 실패할 때는 어떠한 이 성공률 95%짜리 기법이라도 안 맞는 게 태반이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뭐 기법을 찾아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도주, 정말로 장중에 어떤 게 정말 강한 종목인지를 발굴하는 연습,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가 가장 첫 번째로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강력한 종목, 거래대금 많이 터진 종목군들, 그리고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상한가 들어간 종목군들의 이유들을, 사실 내가 주식을 하고 있다면 매일같이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그 종목군들이 왜 그렇게 갔는지에 대한 연구와 이 복기를 꾸준히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인이백인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사람의 인이백이고, 또 손에 뭔가 작업을 많이 하면은 손에 굳은 살이 박힙니다. 우리가 골프를 칠 때 연습을 오래 하게 되면 손바닥에 이렇게 골프 그립을 쥐는 자국이 생기잖아요. 처음에는 연습할 때 손이 까지기도 하고 굉장히 따갑기도 하고 또 잘못 스윙해가지고 갈비뼈 금가기도 하고 막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 감각조차 무뎌지게 됩니다. 그런 식의 말씀을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좀 말이 좀 길었던 것 같네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반도체 본격적인 수율 경쟁에 돌입했다라고 보여집니다. 2차 전지 전화액 다음 리튬일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되고요. 시장 어렵지만 충분히 해볼만 하다, 제 생각 갖고 시장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전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수가 사실은 거의 1000개 가까이 되다가 장중에 하락 종목수가 좀 많아졌고, 오후장에 이렇게 들면서 좀 하락 종목수가 줄어들고 상승 종목수가 소폭 많게 마감이 됐습니다. 뭐 양 시장 다 뭐 강한 상승이 잘 이루어졌고요. 뭐 중간에 이제 뭐 오전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의 이정 상장과 에코프로 동반해서 급등하는 과정 속에서 지수가 올랐다면, 오후에 이렇게 쭉 밀어놓고 이 올라갈 때는 한미반도체의 신고가에 따른 반도체 종목군들 올라가면서 종목군들이 반등하고 좀 끝이 났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수를 잠깐 볼게요. 지수를 잠깐 보면 하나의 이 큰
트라이앵글이 존재를 합니다. 결국 제가 보는 시장은요, 이 추세선을 돌파하면 그때 다시 생각을 해야 되겠다. 돌파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이 안에서 삼각 수렴을 하면서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 박스권은 하단을 이탈하는 박스권 흐름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이제 내일 만에 하나 떨어지게 된다면은 조금 차트가 안 좋을 수 있는데요. 적어도 21선에서는 코스닥 반등을 해줄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선에서 거의 지지가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만약 오늘 빠졌더라도 21선에서 지지를 하는 흐름인데요. 일단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월등히 강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파를 하고 이 구간에서 다시 힘을 모아서 돌파를 해버리게 된다면은 뭐 코스피 차트로 보면은 굉장히 또 좋아 보이게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글로벌 증시 특별한 이슈 사항 없는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고, 최근 리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리튬 가격이 장중 한때 6%까지 상승을 좀 해주면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윗꼬리를 좀 달았는데요. 이게 이제 올해 2024년도 연중 고점이 있는데 그 구간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리튬 가격 체크도 뭐 분명 필요하겠지만 조정기가 나온다면 그때 이제 리튬 관련주 서서히 다시 봐도 되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여유롭게 좀 지켜보고 조정 시에 매수 관점에서 좀 봐도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전일 코스피 코스닥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며 마감을 했고,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 세론이 나오며 최근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금일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그룹주의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과 더불어 금감원장의 증시 상장사 이 비적격할 때 제대로 못할 때 상장 폐지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상법 개정도 우리는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등의 톤업된 발언에 오후장 코스피가 매우 강한 흐름으로 일단 단기 하락을 좀 진정된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은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며 지수는 상방을 강하게 뚫어줄 뭔가가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는데요. 외국인들의 코스피 사랑은 식을 줄 모르고 지속적인 매수가 들어오니 하방은 어느 정도 지켜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항상 문제는 종목단에 있을 것이고, 지금 시장은 정말 대장주만 잘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종목 선별에 특히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 보여집니다. 넘버 3 마이크론의 HBM3E 엔비디아 납품 이슈는 사실 수율이 잡혔을지 이거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물량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론 자체가 이쪽 부분에 이제 캐파가 그렇게 크지 않고 올해 전망치가 이제 뭐 10억 달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HBM의 목표 금액이. 그러면은 굉장히 미미한 수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의미하는 바는 앞으로 D램처럼 HBM 시장도 3사가 나눠먹게 될 경우 수율이 관건이라는 것이 이미 시장에서는 생각하는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SK하이닉스의 수율이 지금 한 60% 정도, 5에서 60% 정도 나온다라고 하고 있고요. HBM3 기준에서 뭐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 수율이 안 나오니까 납품을 못했겠죠. 근데 이제 3사 모두 다 뭐 HBM3E를 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마이크론은 어찌됐든 양산하고 납품한다라고 하고, SK하이닉스도 곧 하겠죠. 수율도 높고. 삼성전자는 말이 좀 안 나오고 있어서 좀 답답하긴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한미 반도체는 독점 TC본더 장비가 여전히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 훨씬 강하게 올라간 것 같고, SK하이닉스는 그나마 반등을 하긴 했는데 조금 약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경쟁이 치열해지면 당연히 이런 장비주들의 발주가 더 커지겠다라는 논리가 시장에 영향을 줬을 것 같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복합적인 내용들도 많았어요. 정부의 이 세제 혜택, 세액 공제 이슈도 추가적으로 나왔고, 또 반도체 전반적으로 다 반등이 나왔던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D램 출하량 증가 소식, 그 다음에 S24 조기 1000만 대 달성 가능성,
즉 16년도에 S7이 삼성전자 이 프리미엄 휴대폰 중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역사상 해입니다. 그 S7 이후 최대치라고 하니까 그때 또 이제 뭐 휴대폰 관련주라든지 반도체, D램 관련주들이 폭등했던 시절인데 그러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반도체 쪽에서는 긍정적인 내용의 흐름이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수율, 또 수율 쪽인 듯 합니다. 그래서 수율 관리해주는, 수율을 잡을 수 있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스터디와 종목을 발굴을 해서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HBM 장비 쪽은 어차피 지금 한미 반도체가 땡겼는데 한미 반도체가 대장이니까 얘가 죽으면 나머지 같이 죽는다. 뭐 그 정도 생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2차 전지 알버말의 CEO 발언 이후 좀 지나고 나서 지금 리튬의 이 반등이 좀 나오면서 최근 4, 5거래일 연속적인 리튬 가격이 바닥권에서 반등이 좀 나왔고요. 연중 고점, 올해 고점이죠. 일단은 고점 맞고 떨어졌는데 다시 한번 트라이 할 것 같습니다. 관찰이 필요하고요. 일단 미래나노텍은 미래 첨단 소재를 보유하고 있고 이번에 실적이 나왔잖아요.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 사업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되고, 무수산 리튬 강원에너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저는 탑픽이라고 보고, 후발주 보지 마세요.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어스 뭐 이런 거 제가 볼 때는 다 의미 없습니다. 그냥 대장주 한두 개 보고 나머지 뭐 이 얘네 다음에 뭐 어떤 종목이 갈 것이다, 얘네 다음에 다음 순서는 누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순환을 보는 거는 제 기준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미래나노텍이면 미래나노텍이 대장이고 대장이 가면 가는 거고, 예? 그렇지 않으면 아닌 거고, 이런 식의 종목 판단이 전 더 오를 거라고 보여집니다. 3월 6일 전고체 세미나 이슈 전 이수 스페셜 케미칼이 좀 강세인데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 버려서 좀 부담스럽고 매매하기는 좀 꺼려지고 그렇고요. LFP 배터리 양극재 관련해서 탑 머트리얼즈 단기 과열인데요. 이 종목도 조금 관심 있게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방산 관련해서 이제 최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천장을 뚫어버릴 생각으로 좀 달려가는데요. 폴란드 18조 계약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오늘 연일 강세입니다. 19만 5천 원. 오늘 장중 거의 20만 원 가까이 붙었는데 20만 원 위에 올라가게 되면 좀 조심해서 대응해야 되겠죠. 라운드 피겨라는 게 바뀌게 되면 항상 그 단기적으로 슈팅도 나오지만 그 이후에 대량의 이 투매 현상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상계에 있어서 좀 봐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올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 제가 미래나노텍에서 약간 점심 먹고 와가지고 그걸 타이밍을 놓쳐서 매매 타이밍을 좀 놓친 게 하나 있는데, 이런 점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생각이 듭니다. 제약바이오 셀트리온의 진펜트라 가 이제 미국에 출시를 하는데요. 램시마 SC의 미국 그 명이죠. 진펜트라. 29일부터 이제 진펜트라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걸로 보여주고,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지금 주도주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시간 외 때 지금 한 뭐 대충 한 3%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내일 박스권 돌파해서 또 올라갈 텐데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고, 올라가게 돼서 또 올라가게 되면 또 계속 5일선, 3일선 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20만원까지 트라이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 오스코텍 2024년부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약으로 등록이 돼서 성공할 시 뭐 마일드스톤은 당연히 들어오는 것이고, 이 단기적 로열티 단기가 이 알테오젠보다는 훨씬 빨라요. 훨씬 올해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빠르다. 이게 이제 매출의 이제 단계가 좀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몇억 불 이상, 몇십억 불 이상 뭐 달성을 했을 때부터 로열티가 몇 프로씩 입금이 될 건데요. 얘네의 이 조건 자체가 굉장히 더 세요. 뭐 금액적으로 보면은 이 키트로다가 전 세계에서 판매 1위 제품이고 40조까지 목표를 하고 있는 약이겠지만은 이 뭐냐 레미케이드 레이저 티닙
레이저 티닙 또한 굉장한 약입니다. 굉장한 약이고요. 15조 가까이 판매 매출을 올리는 약이기 때문에 15조 매출의 15%니까 5%대 15%. 근데 매출 40조와 15조. 근데 여기는 15%다. 도찐개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괜찮다. 그만큼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용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매일 장 끝나고 이런저런 자료들 보면서 그런 내용들을 그냥 함축해서 툭툭 종목으로 던지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옥은 이 진흙 속에서 굴리고 하다 보면은 옥인지 된장인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 뭐 의미 있는 상한가는 뭐 바닥권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오긴 했는데 제 눈에는 특별하게 의미 있는 상한가는 좀 없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신성 델타테크 또 한번 올라오는데 일정이 다 남았잖아요. 절대 이런 종목군들 추가 매매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시간 외에서 뭐 특이할 거는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뭐 한국 BNC 바닥권 최근 들어 바닥권 최대 거래량 터지면 좀 올라온 거 제하고는 뭐 미래나노텍 강세, 뭐 알테오젠 강세, 그리고 비트코인의 급등 속에 우리 기술 투자 정도가 된다 생각이 듭니다. 자, 종목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대형주들 보면은 지금 밸류업 쪽에서는 여전히 현대차 따라올 종목이 전혀 없습니다. 21선에서 잠시 오늘 오전에 이탈을 하더니 또 바로 올라오는데요. 주도주라 그렇습니다. 주도주라 11선 잠깐 이탈하고 개미 털고 올라왔다가 또 21선 잠깐 이탈하고 올라오고 흔히 말하는 이탈 매매라고 하죠. 5일선 이탈 매매, 11선 이탈 매매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강한 흐름인데 이 박스권을 돌파해야 확실히 가는 거고요. 밸류업에서 삼성생명이 정말 놀랍게 올라옵니다. PBR 0.84배인데요. 아직까지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되지 않았었고 일각에서 오늘 신고가도 가능하다, 52주 신고가도 가능하다 라는 리포트가 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고가를 경신하고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상승의 강도가 굉장히 세요. 하나생명이,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구간에서 저항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저항 라인을 일단은 뚫고 올라왔으니까 좀 세다, 좀 많이 센 것 같다, 뭐 그 정도로 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월봉에서 깨고 내려온 지점까지 좀 올라왔는데요. 아무튼 굉장히 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끝을 모르게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고점 구간에서 각도가 쓴 상태에서 한 번 더 들어버리게 되면 단기 고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이건 진짜 조심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수훈법 개정안 발표와 뭐 폴란드 관련된 이슈 등등이 복합적으로 나와버리면 그때가 단기 매도 라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답답한 흐름 속에 있고 SK하이닉스는 그나마 오늘 11선에서 균적 반등하는 흐름이 좀 나와주었다 정도 봐야 될 것 같은데 한미반도체가 오늘 신고가를 좀 치면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오후장에 이런 구간에 좀 있다가 장막판에 9만원을 좀 넘기면서 끝이 났는데요. 단기적으로 참 부담돼요. 이거는 보유자 영역 같고요. 덕분에 뭐 PSK 홀딩스라든지 이오 테크닉스라든지 동반해서 좀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대형주 안에서 아직까지 박스권 돌파를 하지 못하고 신고가 구간에서 이렇게 횡보를 거쳤던 종목이 또 이오 테크닉스인데 혹여나 내일 이오 테크닉스에서 신고가가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면 시가가 시간에 좀 올랐으니까 좀 올랐다가 그 물량을 소화하고 오후장이라든지 아니면 이후에 소화하고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올라가면은 단기 돌파가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생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DIT도 어닐링 장비인데 이 구간에서 지금 횡보잖아요. 얘도 후발로 돌파할지 정도 체크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PSK 홀딩스, 한미반도체, DIT 전부 다 대장급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대장급의 순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이 갭을 높게 들었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거래도 많이 실리고 나름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놓은 게 있어요. 이 구간들 여기에서 강력한 음봉을 받았던 자리에서 돌파했던 자리, 그리고 지지에서 올라왔는데 이 자리가 깨졌다. 이 자리가 깨졌다. 그럼 이 자리는 강력한 저항 구간입니다. 저도 오늘 너무 아쉬웠던 게 이제 흔히 말하는 주식 선물에서 LP가 벽을 쳐놓고 못 올라가게 하는 바람에 매도를 좀 못했어요. 예, 27만원에 가도 27만원까지 올라가도 선물의 가격은 고작 26만 4,500원까지만 올라가고 또 밀리는 모습이라 첫 타임에 26만 4,500원에 좀 걸어서 뭐 일부 한 2% 정도 선물로 매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낮춰서 그냥 20 얼마지? 26만 뭐 7천원? 8천원에 걸어놓고 밥 먹으러 갔더니 체결이 안 돼가지고 매매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돌파를 하려면 오늘은 일단은 갭 뜬 거 보고 그 다음날 밀렸다가 빠지고 그 다음에도 이거를 이겨내고 올라온다면 그때가 진짜 돌파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봐야 되겠죠. 단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에코프로 BM보다 훨씬 못났죠. 훨씬 못났습니다. 그래서 매매 대상으로는 에코프로는 적합하지 않고 차라리 에코프로 BM 하나 정도 보는 게 맞겠다라고 보여주고요. 어제 이제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시간 외에 매수하시라고 회원님들한테 문자를 보내고 같이 매매를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뭐 당연히 리튬을 좀 보려고는 했었고, 어제 이제 리튬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오른 상태에서 종가를 보는데 에코프로 BM이 호재가 나와버렸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내일 갭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일봉의 형태가 아주 이뻤습니다. 일봉의 형태가 아주 이뻐서 좀 봤던 것 같고요. 오늘 시가가 이제 9만 19,000 얼마 3,400원 떠가지고 장 초반에 이제 여기까지 거의 직전 고점까지 좀 올라왔었는데, 저도 이거는 분할 매도를 한다고 했는데 아침에 분할 매도를 한다고 했는데 조금 아쉬웠던 것 같네요. 분할 매도를 좀 아쉽게 된 것 같고, 그 이후에 오후에 이런 구간에서 밥을 먹으러 가버려 가지고, 여기서도 분명히 봤는데 밥을 먹으러 가버려 가지고 이때 좀 태우지 못했더니 이 이후에는 매매를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강하게 시가에 강력한 돈이 들어온 자리를 돌파를 했는데 이 리튬 안에서 대장이었다면 이 종목 하나만 놓고 보는 게 정석적이죠. 돌파했던 자리 지지, 이런 구간들이 좀 존재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밀리면 좀 봐야 되고, 내일 만약에 추가 상승을 하면 단일가 단기과열에 지정이 되기 때문에 뭐 추가로 엄청나게 올라갈지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TCC 스틸도 사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바닥치고 그 다음날 살짝 상승해서 쭉 땡겨버리기도 했었어요. 연이틀 폭발적으로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미래나노텍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엔캠의 경우는 지금 이 종목이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단 한 번도 11선을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종가상. 근데 오늘 처음으로 종가상 이탈이죠. 내일 반등했을 때 이 21선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저항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반등하면 더더욱 조심하시고, 단기적으로 저는 좀 높다라고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매매는 지금은 고려 대상에 없는 종목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많이 밀리게 되면 그때 정도나 확인을 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금일 이제 뭐 오로스 테크노놀로지라든지 어제 이제 보유해서 넘어왔던 종목군들은 뭐 아침에 올라갈 때 다 청산을 해 버렸고, 오로스 테크라든지 다 청산을 해 버렸고, 다 청산을 해 버렸고요. 이쪽은 나중에 또 밀리게 되면, 좀 밀린다면 그때 다시 봐볼 것 같아요. 계측 장비. 그 다음에 QRT도 이 검사, 종합검사인가 성능 검사를 뭐 하는 그런 거라고 하는데,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종목인데 굉장히 좀 강합니다. 최근에 거래대금도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더 올라가면 단기가열 지정 예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한미반도체가 오늘이 단기과열 지정 예고 풀리는 날이었는데 그거 맞춰서 좀 올렸다라는 거 봤다면
QRT도 나중에 밀렸다가 바닥 잡는 거 흐름 보고 그때 정도 한번 매매를 해볼 것 같습니다. SNS텍이 이제 바닥에서 좀 거래를 많이 실려놨는데요. 역배열 구간이라 바로 보긴 좀 그렇고 내일 어떻게 되는지 체크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 정도 듭니다. 창 막판에 지수가 좀 빠지길래 뭐 단기로 이제 코셈이라는 종목을 좀 매매를 좀 했었는데요. 뭐 이거는 단순하게 이제 힘만 보고 좀 매매를 좀 했던 것 같고, 첫 번째는 매매를 잘 했는데 이 다음에는 매수를 걸어놨던 게 체결이 돼서 그냥 본전에 매도를 하고 좀 나왔네요. 이 구간에서 여기 돌파하는 거 흐름 보고 샀는데 단기간에 굉장히 또 빠른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줘서 좀 매매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밖에는 이제 뭐 잡매매 한 걸 제외하면 오늘은 매매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테오젠인데요. 오늘 조금만 더 빠졌으면 좋았을 것 같아 생각했는데 역시 주도주는 안 빠집니다. 하락, 장중에 마이너스 5.7%, 고가가 4.5%니까 저점 대비해서 10% 가까이 좀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야지 하면서도 저도 잘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강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간 외 첫 타임에 종가가 고가 만들어 놨는데 굉장히 좀 강하죠. 돈은 많이 들어왔는데 거래가 줄었는데도 올라간다. 뭐 그 힘 믿고 일단은 동시효과에 좀 들어가서 일단 보유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에 뭐 운 좋게 또 한 3% 정도 올라와 줘서 아마 이제 그 신고가 위에서 출발을 할 건데 이게 이제 바로 올라가 버릴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시가에 체결되는 수량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강한 종목이니까 계속 봐야 됩니다. 최고의 종목이고, 오스코텍이라든지 더 빠지면 뭐 내려오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유한양행, 오스코텍, 뭐 지아이노베이션 등등 종목군들 내려오면 빠지면 계속 관심 갖고 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내일은 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내일 시장 잘 마무리 하셔서 연휴 전 편안하게 즐거운 주말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